스프링클러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스프링클러는 우리가 고층 빌딩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설치 목적이 뭐냐? 화재가 발생하면은 자동적으로 물을 뿜어 가지고 불을 조기에 진화하도록 하는 것이 스프링클러입니다. 미국의 NFPA라고 화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NFSC라는 그 규정에서 법으로 고층 빌딩에는 다 설치토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 열에, 화재가 나면 화재 열에 의해서 헤드가 분사 노즐이 열려 가지고 물을 뿜어서 불을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 부식이 돼 가지고 공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멍같이 뚫리는 부식을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식이 발생 시도 마찬가지 불이 난 줄 알고 또 오작동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스프링클러의 자동 운전 시스템을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동 운전 시스템은 수동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내에서 1년에 약 4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서 약 2,000명 이상의 인명 손실이 생기고 또 5천억 이상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는데, 만약 스프링클러에서 대한 자동 운전 시스템에 수동으로 바꿈으로써 작동 안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 보면은 국내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나면은 소방 전문 기관에서 진단을 합니다. 왜 화재가 났을까? 화재 원인이 무엇일까? 그 진단 결과는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에서 발표를 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불이 났느냐? 자동 운전, 스프링클러 자동 운전 시스템을 수동 운전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자동 운전을 수동으로 조정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그 비싼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놓고 제대로 그것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직접 국내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스프링클러 배관들이 보면은 아주 단순 구조입니다. 단순 구조인데 주로 용접부 또는 배관 간에 연결해준 부속구에서 이렇게 빨간 부식이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자, 부식이 돼서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물이 새 나오면 녹이 발생되겠죠. 밑에는 배관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강관에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부식을 방지하겠다고 동관을 쓴 예가 있습니다. 동관에서 또 마찬가지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스프링클러는 공식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자, 스프링클러에는 크게 나누어서 건식과 우리가 섭식이 있는데, 건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소에 배관 내부에 물이 없고 공기나 또는 공기가 차 있는 것이 건식이고, 또 섭식이라는 것은 압력수가 차 있어 가지고 불이 나면 바로 그 압력에 따라서 바로 노즐에서 물이 분사되도록 된 것입니다. 건식 신설할 때 기존의 설계 기준으로서 건설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압 시험으로서 누설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압력을 형성해서 우리가 한 데는 누설 검사를 합니다. 시험수 배출, 그 다음에 배출하고 나면 내싱을 넣어 가지고 안에 내부를 봐야 됩니다. 어디에서 채수가 발생하냐?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채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채수가 발생합니다. 채수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건설 후에 3년 정도에서 구멍이 날 수가 있습니다. 채수부에 드레인 코크를 설치하고 채수를 배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 기준에 없지만은 드레인 코크
다는 거는 우리가 특허 기술로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드레인 코크입니다.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부에다 기화성 부식 억제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화성 부식 억제제, 기체로 부식 억제제를 넣게 되면 그 내부에 습기가 있어 가지고 결로가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공식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건설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식, 어떻게 부식 방지하느냐. 다음 내시경을 이용해서 배관 내부의 최수 발생부를 확인해서 부식 진행 상태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존 스프링, 근데 앞에는 신설할 때 얘기고, 이거는 기존 스프링클러는 어떻게 우리가 부식 방지하느냐. 그거는 물이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넣어서 어디가 최수가 발생되고 있는가, 그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다 드레인 코크를 설치하면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위에는 기화성 부식 억제제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부식 억제 공급하게 되면 기존 건식 시스템에 대해서 쉽게 부식 방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특이한 사진이죠. 여러분들이 무도장 교량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도장 교량. 한강유에 가면 팔당에서 소양강 댐까지 보면 약 20개의 무도장 교량이 있습니다. 색깔이 보면 아주 암갈색, 요게 색깔이 암갈색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 외부에서 보면, 근데 중간중간에 그 팻말이 보면은 이 교량은 무도장 교량입니다. 환경오염, 수질 보존을 위해서 무도장 건설한 무도장 교량입니다. 무도장 교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철에다가 크롬을 약 11.5%를 합금을 하게 되면은 색깔도 하얀, 원래 그 가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테인리스는 188 크롬이라 해, 스테인리스를 해서 18% 크롬을 합금하고 니켈을 8%는 그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보다 아주 적게 그 10분의 1 이하로 줄여가지고 넣게 되면은, 합금을 시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철하고 똑같은데 부식이 되면서 녹이 형성되고 떨어지고 하면서 그 안에 합금 성분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한 5년, 건설 후 한 5년부터 한 10년 사이에 부동태 피막이라는 게 형성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는 아주 중방식 도료, 도장 제일 좋은 거가 도장 행거와 마찬가지로 부식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건설비는 조금 비쌉니다. 지금 미국, 카나다에서는 신설 교량의 약 90% 이상은 무도장 교량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신간센, 그 고속철도, 산간구역, 사람의 눈이 잘 접하기 힘든 그런 데서는 교량들에 다 무도장 교량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초기 건설비가 비싸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직사회를 보면은 초기 건설비가 비싸면 그 다리를 새로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비를 낮춰야 되니까 좀 무리를 했죠. 일반 교량같이 박스 거드 교량으로서 건설을 하고 도장만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박스 거드라는 게 외국 나가서는 볼 수 없는 교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박스 거드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박스 거드 교량입니다. 내부는 뭐냐면 밀폐된 내부는 결로구조입니다. 결로구조라는 것은 결로구조에서는 그러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설계 지침서를 보면 만약 박스 거드 교량을 했을 때는 내부도 처음부터 도장을 하게끔 중방식 도장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않고 지금 건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에 들어가면은 결로에 의해서 부동태 피막이 형성되지 않고 계속 부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고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스위치 박스
스위치 박스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데 있냐면 가스 배관, 처음에 인수기지에서 가스 배관이 있는 데는 스위치 박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전기가 통하는 금속들은 운전 시 발열 현상이 있고 운전을 멈추면 냉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로 현상이 박스 내부에는 밀폐된 내부에는 열 온도 변화가 생기면 결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표면에는 결로가 발생하면 마이크로셀 표면에서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전지가 형성돼 가지고 미세한 녹을 형성했어. 스위치 단자도 마찬가지. 녹이 형성되면 그 자체가 저항이죠. 접촉 저항을 높여 가지고 전류와 전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손이 미치지 않는 가운데 기존의 방식 순환으로서는 방식이 불가합니다. 도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화성 부식 억제제. 여러분들이 기화성 부식 억제제라는 것은 밀폐된 그러한 박스거든은 스위치 박스에는 반드시 기화성 부식 억제제를 넣어 가지고 하면은 그러한 결로가 발생했을 때 기화성 부식 억제제가 부식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염해 지역에서 기화성 부식 억제에 대한 방식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선박에서 모든 스위치 박스들은 거의 다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우리가 기화성 부식 억제제를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스위치 박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되면은 많은 사고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과 관계되니까 자, 5장은 건축 및 시설물의 실용 방식 기술입니다. 건축 및 시설물의 실용.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선체죠. 선체. 선박의 또 방식과 방호. 방식은 보통 선박은 주로 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바다생물, 그러니까 따개비나 또는 해초들이 붙어가지고 오염이 되면은 해초나 또는 따개비 같은 게 붙게 되면 저항을 높여가지고 기름을 많이 소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를 하면서 방호도 해가지고 우리가 기름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식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외 없이 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식 방식. 그러니까 선체 방식 방호에서 어떻게 하느냐. 선체 부식 특성은 바닷물에는 염화물이 많죠. 염화물. 자, 요건